조교시 세상의 모든 시선. 세모씨 It's 조교 타임 함께합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 캡틴 따거님을 비롯한 유튜버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명 사이버 레카. 먼저 사이버 레카가 뭔지 간단한 설명을 우리 한진희 조교님이 해주시죠. 네, 아니 캡틴 따거님과 되게 화기애애하게 훈훈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사이버 레카. 갑자기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네. 벌써부터 좀 숨이 턱턱 막혀요. 일단 사이버레카에 대한 부분은 뭐 단어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달려오는 그 사설 레카처럼 뭔가 온라인 상에서의 뭔가 특정 사건 사고나 논란이 터지면 이걸 정리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특히나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유튜버들을 좀 멸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들이 그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리고서 좀 무분별하게 악성 루머를 퍼뜨린다든가 또는 이제 유명인을 상대로 해서 뭐 협박, 금품 갈취 등을 해서 사법 처리가 되는 등 최근에 좀 많은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사실 저도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하는 거를 보면서 막 분노도 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랬어요. 네.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주 씨, 네. 필성주 조교 브리핑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 가수 장원영님과 카리나님을 네. 등을 타겟으로 삼은 영상을 다수 제작한 탈덕 수용소라는 사이버 레카가 징역 4년과 2억 1,14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유튜버 찌양님을 상대로 한 협박과 금품 갈취 혐의로 네. 구제역, 주작감별사, 크로커다일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이 유튜브라는 매체 변화 발전 속도는 엄청 빠른데 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속도가 좀 많이 느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올해 특히 유튜버 찌양에 대한 폭로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일명 찌양법, 사이버레카 방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기존 형량에서 50% 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허위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해집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유튜브들을 통한 허위 비방이 연예인들도 있지만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요. 많죠. 이게 또 이거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걸 또 뭐 비판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확산하는 행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여야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같은 문제 인식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도 네. 법안 발의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사이버 레카가 이제 처벌을 받더라도 사실 본인이 영상을 제작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네. 굉장히 적은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조금 벌금 내고 다음에 또 한탕 벌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영상을 제작을 한다. 범행의 어떤 지속성 측면에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구분짓기 어려운 문제도 형사처벌에 대한 제한적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관련된 본국의 법률을 이제 받는 적용을 해야 위치에 되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법을 적용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그 올라와 있는 영상을 강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플랫폼 역시도 좀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들의 행위를 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주장도 좀 한계는 있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적인 부분, 행정적인 측면, 그리고 플랫폼 규제 측면 좀 다각도로 이 법안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상이 지금 빨리 이게 너무 문제가 돼서 빨리 내려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고 해외 플랫폼이고 뭐 거기에 뭐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계속 그냥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법적, 행정적 규제가 있어도 또 실효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걱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 서현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법과 그 이제 해외 법률 자체가 좀 상이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요소들이 외국에서는 이제 걸리지 않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플랫폼 규제가 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외국에서 레카라는 거를 특정한 법적 규제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저도 사이버 레카 들어만 봤지 그게 어떤 뜻인지는 방금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알았는데 레카라는 워딩 자체가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들이라고 할지라도 따로 이제 별도 규정을 둬서 피해 규모에 따라서 처벌을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네. 뭐 유럽 사례를 보면 계속 플랫폼 규제를 얘기하셨는데 온라인상 행위가 불법이나 유해할 경우에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각각 플랫폼 기업이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논란이 됐던 뭐 텔레그램이든 또 우리나라에선 카카오톡을 통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각각 기업이 또 다르고 범죄 행태도 달라서 이게 국내법만으로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또 뭐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해외 그쵸. 기업이 굳이 국내법을 또 따를 필요가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해외 기업을 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법률로 제한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